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돈깨나 가진 과부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상이 든든하여 재물을 넉넉히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횡재를 한 것도 아닙니다. 맨손으로 살림을 일군 거지말입니다. 밤낮으로 억척스럽게 일해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제법 쌀만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하루는 이 사람한테 웬 낯선 장사꾼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돈 3,000냥을 구워달라는 것입니다. 마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허 웃고 말지 않겠습니까? 생면부지 뜨내기 장사꾼이 아무런 보증도 없이 큰돈을 구워달라니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장사꾼은 정색을 하고 주섬주섬 보따리를 풀더니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턱 꺼내 놓는 것입니다. 마님 보시다시피 이건 금덩어리입니다. 돈 몇천 냥 쓰려고 이 귀한 물건을 팔아치울 수는 없고 당장 돈 쓸 일은 바쁘고 해서 그러니 이 금덩어리를 맡고 대신 돈을 좀 구워주십시오. 이자는 넉넉하게 쳐서 바로 갚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경우에 없는 부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한 금덩어리라면 줄 잡아도 몇만 양어치는 될 터이니 담보로써야 그만 아니겠습니까? 마님이 마음을 턱 놓고 돈 3,000냥을 구워줬습니다. 아무 날까지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는 다짐을 받아놓고서 말입니다. 그래놓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침 금광을 하는 조카가 지나는 길에 들렀기에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 금덩어리를 내보였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노라 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금덩어리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그만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숙모님 속아도 크게 속으셨습니다. 이건 진짜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납덩이에 금박을 입힌 겁니다.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금덩어리 거죽을 슬슬 긁으니 얇은 금박이 벗겨져 나오고 시커먼 납덩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금이라고 믿기 힘든 쇠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는 말에 눈이 뒤집혀 자세히 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런 건 값으로 치자면 서푼어치도 안 됩니다. 숙모님 어쩌자고 이런 것에 속으셨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시면 한 푼 한 푼 모은 돈인데 이걸 준 놈은 벌써 도망을 가서 잡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온몸에 맥이 탁 풀리면서 앞이 캄캄해지지 않겠습니까?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잠도 못 자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이렇게 허망하게 떼이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만 그 길로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 마님에게는 18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보니까 제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누워 끙끙 앓거든 말입니다. 틀림없이 무슨 속상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연유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님은 자신이 돈 몇 푼 벌자고 가짜 금덩이를 담보로 3,000냥을 꿔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한들 3,000냥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한들 아들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 바깥 공기가 쌀쌀해서 고풀에 걸려서 그런 거니 신경 쓰지 말아라. 아들은 어머니가 고풀에 걸린 거라 생각하고 그만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당최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간단한 고풀이면 하루 이틀이면 나을 텐데 이건 한 달이 가도 끙끙 앓으며 누워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상하게 여겨 어머니를 매일 찾아가서 어디가 아프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님은 괜찮다고 손짓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마을에 아주 유용한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내일 해가 뜨는 대로 모셔오겠습니다. 아들이 의원을 데려온다는 말에 마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이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괜시리 아들만 고생시킬 것 같아서 자초지정을 모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다 듣고는 잠깐 생각하더니 어머니 아무 염려 마세요. 돈 3,000냥을 이자까지 붙여서 받아낼 궁리가 있습니다.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하고서 이러쿵저러쿵 소상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더니 마님이 무릎을 치며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마님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네 집에 잔치가 있다. 네 집에 초상이 났다. 하면 멀거나 가깝거나 찾아가고 농사꾼이 들이를 하다가 쉬는데도 찾아가고 장사꾼이 들끓는 장터에도 찾아가서는 다짜고짜 울음부터 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러느냐고 물으면 가슴을 치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얼마 전에 낯선 손님이 와서 금덩어리를 맡기고 돈 3,000냥을 구워갔는데 그만 그 금덩어리를 잃어버렸지 뭡니까?
이제 금덩어리 임자가 와서 금덩어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무슨 수로 그걸 물어준단 말이오. 내 재산을 몽땅 주어도 모자랄 테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혀를 차며 참딱하게 되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렇게 소문을 짜게 내놓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돈 꾸어간 장사꾼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갈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소문을 내놓고 집에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안 있어 돈 꾸어간 장사꾼이 제 발로 나타났습니다. 이 장사꾼이 이고을 저고을 돌아다니며 가짜 금덩어리로 돈을 몇천 냥씩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양반집 잔치집에 갔는데 마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님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금덩어리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냐 이러더란 말입니다. 이 장사꾼은 옳거니 잘됐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꽉한 게 3,000냥이지만 금덩이가 진짜라면 50,000냥은 거뜬할 터. 당장 가서 내놓으라고 하면 집하고 논밭을 모두 팔아야 할 거야. 시시하게 몇천 냥씩 받아가는 것보다 한 번에 50,000냥이 홀랐지.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하고 탐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꿔준 돈에 이자까지 쳐서 마님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님 앞에 가서 입을 열었습니다. 돈 3,000냥에 이자까지 왕창 붙여서 딱 갖다 바치면서 여기 꾸어 쓴 돈과 이자를 가지고 왔으니 제 금덩어리는 돌려주시지요. 혹시 제가 맡긴 금덩이는 잘 있는 거죠? 팔거나 잃어버리지는 않았죠? 하거든 말입니다. 마님은 천천히 돈을 받아서 틀림이 없는지 세어보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자까지 왕창 넣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장사꾼은 아주 신바람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 궁리로는 이제 횡재할 일만 남았구나 싶은지 아주 의기양양입니다. 어서 금덩어리를 돌려주셔야지요. 하고 채근이 득달 같지 않겠습니까? 여차하면 이 집을 뺏을 기세로 눈빛이 불타는 것입니다. 아무렴 돌려드리고 말고요. 이렇게 이자까지 잘 가져왔는데. 하고 주인이 장롱에서 금덩어리를 꺼내어 장사꾼 앞에 턱 내놓으니 이놈이 아주 새파랗게 질려서 허겁지겁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들이 관아에 고해서 포졸들이 놈을 기다리고 있다가 잡았습니다. 나중에 관아에서 신문하니 이렇게 사기쳐서 번 돈이 꽤 많은 것입니다. 마님처럼 공돈에 눈이 먼 사람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또는 이놈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이래서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나물기만 하거나 사기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이 노해서 결국 비참한 말로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도 조그만한 이득에 혹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며 살기 바랍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